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78회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나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네, 나리님 안녕하세요. 또 만났어요. 네, 완연한 여름입니다. 그쵸. 네, 너무 덥죠. 너무 에어컨 안 덥습니다. 키면 네. 너무 더운 견딜 수 없는 날이에요. 저는 이제야 선풍기를 틀었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여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을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 여름을 좋아하는데 이유는 낮이 길기 때문이죠. 더 많이 놀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이런 거 좀 실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놀러 어디로 가세요? 주로요? 네. 놀러 잘 다니지 않지만 뭐지? 저는 그냥 퇴근 후에도 밝다는 자체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겨울에는 퇴근하면 어두우니까 이제 그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름은 퇴근해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이제 여름이라 할 것도 되게 많아졌는데 이제 저번 녹음이 최저임금 중간 결과 보고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혹시 나리님 그 관련된 기사 사진 뭐 이런 거 좀 보셨었어요? 최저임금 관련된 기사 사진? 저는 기사로는 안 보고요. 이제 저희 청년 유니언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저는 익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익명으로. 네. 저를 암시할 수 있는 닉네임이긴 하지만 네. 들어가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 네, 응원과 함께 네. 사진 같은 건 그렇게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채팅방 통해서. 그 채팅방 채팅방에 계실 때 저희 막 소식 올려주셨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오늘 출연하시는 분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그쵸.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또 다녀오시기도 했고 청년 유니온 새로운 집행부 그렇죠. 중에 또 한 분이세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팟캐스트 출연하셨는데 이분이 또 못 나오셨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한 번은 꼭 모시려고. 저도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셔보기 전에 광고 듣고 와야죠.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제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좀 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유니온 노동상담팀 부팀장으로 3월 말 4월 초부터 합류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장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왜 제제인지 물어봐도 돼요? 저 2년 전인가 청년 유니온에서 여름 MT 갔을 때 그때도 서로 이제 별명 부르기 했었는데 그때 지은 별명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지혜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카톡하거나 할 때 친구들이 빨리 치고 싶으면 제라고 줄여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에서 이제 말할 때 제 하면은 뭔가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예, 제 이런 거서 그래서 좀 제제로 이렇게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도 있고 너무 어울린다.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제입니다. 제제님 우리 제제로 네, 좋아요. 불러드리면 제제 되겠죠? 좋습니다. 그 집행부로 이제 집행부로서 마지막 출연자이신데 네. 좀 팟캐스트 들어보셨어요? 제가 많이 들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몇 회 들었어요. 그래서 앨리스님 나온 편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 뭐 청년 수당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고 이래서 막
노래 가사도 말씀해주시고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팟캐스트 진짜 어렵구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앨리스님 지금쯤 아일랜드 가셨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네. 지내시나 좀 궁금하네요.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났어요. 그쵸, 한번 저도 연락 드려봐야 될 것 보고 같네요. 싶어요. 어떻게 나리님이랑 제재님은 평소에 좀 알고 계시던 사이셨나요? 그쵸. 저희는 언제 꽤 많이 만났죠. 작년 최저임금 이후에 그 도시락 먹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뵈가지고 그때 뒤풀이 인사를 때도 하고, 인사 나누고 네. 총회도 같이 네, 준비하고 맞아요. 총회기획단 때도 총회기획단. 뵙고 네,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친해요? 뭐지 이 어색한 우리 친해요. 친해지길 바라. 친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제재님 청년 유니온 가입하신 지 꽤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2016년에 가입했으니까 오.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로 4년. 근데 저 가입 계기를 제가 여태 모르고 있네요. 아, 저 친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어떤 모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청정넷에서 이제 소모임 준비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모임을 좀 운영하셨던 분이 당시에 청년유니온 상근자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가입하기 전이었지만 이런저런 언론이나 이런 거 통해서 청년유니온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뭐 노동 경험 나누고 얘기하다가 뭐 청년유니온 알아요 뭐 그러면 가입할래 이래가지고 그날 한 그 상근자분을 알고 일주일도 안 돼서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오. 바로 막 서류 이렇게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근자분 밝힐 수 있나요? 그분 그 당시에 노동상담 팀장 하셨던 전진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진희 언니를 전진, 통해서 네.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임이 나중에 발전해서 그 내일을 위한 그 보드 게임 있잖아요. 그걸 만든 모임이었어요. 아. 네, 처음에 청정넷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 여러 활동들을 좀 해 오셨을 것 같은데 4년 동안 하면서 좀 기억나는 청년유니온 활동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중간에 좀 잘 안 나오고 이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최저임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 가입했었을 때도 여름이고 이래서 최저임금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홍대에서 캠페인 같은 거 했었었고 작년 아니요 작년이 아니고 16년? 16년. 그때 제가 가입했었을 때 막 여름이고 이래서 한창 최저임금 운동하던 시기여서 그때 막 임금님 복장이랑 임금님 복장이요? 제가 입은 건 아니고 입으신 분과 너구리 탈 쓴 분 이렇게 막 해서 신촌역 막 홍대 쪽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플래시몹 비슷한 것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하다 보니까 청년유니온 사람들과의 활동 좀 어떠셨어요? 어떠냐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 뭐랄까 같이 있으면 편안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면은 왜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일을 나눌 일이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일을 잘하지만 서로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뭐랄까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감정적인 소모가 있겠지만 불필요한 소모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도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공감 가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말도 그 어떤 말투 하나로 사람 기분을 맞아요. 되게 상하게 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쏟는 거는 여기 없으니까 확실히 그 배려라는 게 정말 사실 같이 일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쵸.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네. 우리가 활동하면서 다 같이 좋아지기 위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뭐 쓴소리더라도 약간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확신?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그런 말들을 나도 또 수긍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청년 유니온 활동을 좀 하면서 이제 그냥 가입만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네네. 뭔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아까 기뜸을 살짝 드리긴 했어요. 이 청년 유니온 활동하면서 이 사회에서 내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청년 활동이면 이거는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가 있을까요? 제가 최저임금 시즌이어서 자꾸 최저임금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최저임금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엄청나진 않아도 약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처음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된 것도 가입하기 이전에 알게 된 것도 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가 청년 유니온을 최저임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것도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뭐 약간 사회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약간 불평등 해소 이런 걸 청년 유니온 활동으로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보통 이 주변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불평등 해소, 양극화 감소가 네, 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런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평소의 생각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노동법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동법 수업에서 배우는 어떤 노동의 가치랑 제가 또 다르게 들었던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하나가 인사관리가 있었거든요. 인사관리에서 배우는 어떤 사람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배우면서 어떤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노동법 쪽으로 근로기준법 쪽으로 최저임금법 쪽으로 좀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인사관리는 어떻게 써 있나요? 궁금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사관리의 내용을 넘어서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약간 뭐랄까 도구적으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해요. 인사관리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일을 더 잘할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성과를 극대화시킬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방금 되게 경제학과 같았어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네, 그렇죠. 그게 빠질 수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도 결국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일을 잘하기 때문에로 귀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생산성 향상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럼 말 나온 김에 어떨 때 나의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럴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
굉장히, 네, 안 그래도 녹음 전에 제가 모든 이 근무 시간에 열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네. 근데 일터에서도 뭔가 권태기 같은 게 오는 건 맞아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언제 생산성이 향상되나요? 제가 던져놓고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휴식과 약간의 당분과 그 다음에 소소한 덕질? 아하. 그치. 요즘 이제 프로듀스 X 네. 원어원을 보면서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3분짜리잖아요. 진짜 딱 그쵸. 괜찮은 그 분량이거든요. 네. 3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서 기분이 풀어지는 게 너무 뭐랄까 효과가 되게 좋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애용하고 있어요. 힘들 때 동영상을 본다. 제재님은 어떠세요? 언제 생산성이 응, 높아지는지 저는 그러니까 일 밖에서 찾으면은 저도 약간 덕질을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고 이걸 약간 일하는 곳 안에서 찾으면 저는 약간 누가 칭찬해주고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었던 것도 무리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그쵸. 끌어올리는 게 그게 생산성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저도 다시 말할래요. 아 그래요? 덕질은 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덕질 좋아해요. 덕질 틈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리님은 혹시 생각나셨어요? 저는 물론 뭐 이렇게 항상 이런 말도 해요. 회사가 뭐 배우는 곳이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전 회사에서 뭐 너무 임금도 적고 힘들긴 했지만은 그나마 제가 너무 그 회사를 좋아했던 이유는 굉장히 어떤 멘토 같은 리더가 한 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거기에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약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또 이제 대표라는 공공의 적이 있다 보니까 또 팀원들께도 이제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이래가지고 임금이 적어도 되게 재밌게 오히려 더 일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물론 지금은 소속을 옮기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럴 때가 되게 즐겁게 일했던 때가 아니었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쵸. 그리워하시는 건가요? 그런 뭐 대표만 아니었다면 떠나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긴 하죠. 네. 안타깝다. 저 생각났어요. 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 시간 대비 월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의 야근을 할 만큼 나는 돈을 받고 있는가. 근데 이제 나는 딱 9시부터 6시까지의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 이상의 일을 내가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맞아. 내가 주말에 일을 하는데 대신 월요일에 쉴 거야. 그러면은 주말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월급날이면 월급날을 보고 버틴다 하는데 월급 들어온 걸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있네요, 진짜. 맞는 말. 맞는 말이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왜 그 얼마 전에 기사 이제 통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이 이제 연봉이 9,400만 원 정도 꿈의 임금. 꿈의 임금이 꿈의 연봉. 꿈의 연봉. 꿈의 연봉이 드리밍. 근데 50% 정도가 꿈이지만 그거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꿈꿀 수 있는 게 아니 너무 희망 고문 같나? 죄송합니다. 너무 웃기다. 제재님은 네네. 이제 우리 계속 어쩌다 보니까 최저임금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또 다녀오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 위원에 대해서 배석이 한 명씩 가능하다고 해서 저랑 또 교육팀장님이랑 조직팀장님이 지난 회의에 한 번씩 번갈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좀 다녀온 소감이 어떠세요? 좀 길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길게. 네, 약간 그 문의 색깔은 어땠고, 약간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었고 이런 것들. 그럼 기억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약간 TMI.
다과가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린 회의 때도 이거보다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처장님한테 다과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게 한 번에 다 깔아놓는 게 아니고 깔아놓고 이제 좀 줄어들면 다시 꺼내놓고 약간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TMI. 그리고 다과가 적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 이번에 저희 엽서랑 장미꽃 전달을 했잖아요. 회의 때 네. 보시면 몇몇 노동자 위원분들이 텀블러에다가 장미꽃을 이렇게 네, 꽂아 네, 놓으셨어요. 봤어요. 그것도 사무처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텀블러 밑에 각 위원의 이름이 써 있대요. 그래서 섞이지 않도록 이제 아마 회의가 끝나면 누군가 설거지해서 다시 회의 때 그 자리에 세팅을 해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텀블러. 그래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건 또 누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닦는 사람이 누군가의 노동에 또 들어가는 그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일이네요. 그렇게 또 되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 생각은 개인이 갖고 와서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게 가지고.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 음. 자기 컵을 자기가. 아니면 물 못 마시고 막. 좀 잔인한가?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그냥 이제 회의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 위원만 해도 총 27명이에요. 배석자나 뒤에 이제 공무원 관계자분들을 앉아 계시는 거 말고 위원만 해도 27명인데 보면은 사무처장님,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님이 제일 젊으세요. 위원 중에.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최저임금이 청년들이랑 굉장히 많이 닿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의 첫 임금도 그렇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 결정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도 관련이 많이 있겠지만 27명 중에 청년이 한 명인 거는 조금 심하지 않나? 현실감이 좀 더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물론 그 몇 명이 있느냐가 전체를 대표하고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회의장에 제재님이 갔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회의장 분위기가 사실 제가 갔던 날은 차등 적용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날이었어요. 이제 금액 수준이나 이런 것까진 가지 않았고 차등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노동계에서는 차등 적용이라는 게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인데 어떻게 차등을 두냐. 그쵸. 그리고 또 뭐 88년 법 시행 이후에 단 한 차례 시행 초기에 한 번 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법을 역진적으로 후퇴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 경영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소상공인들 위해서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들으면서 좀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우리 사무처장님 발언 되게 잘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은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좀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사무처장님께서 발언해 주셨던 게 되게 좋았는데 규모별 사실 영세 사업장들이 힘든 건 맞지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거기서 일을 하겠어요? 그쵸, 맞아요. 오히려 영세 사업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이건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건데 저희 청년유니온에서 노동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어떤 게 문제인지 이야기를 하다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세요? 여쭤보면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몇인 사업장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는데
몇 인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니다 싶기도 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위원회 직접 갔다 오신 되게 귀한 분이신데. 그렇죠. 제가 엄청 예전에, 그러니까 엄청 예전에 그 EBS 다큐를 보면서 청년 관련된 다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최저임금 그 회의를 잠깐 보셨을 때 막 정말 분위기가 너무 냉담하고 되게 막 좀 심각한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어가지고 저기 가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들 이렇게 막 날카로운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갔던 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에 아마 조직 팀장님 가셨을 때 그날은 차등 적용이랑 그 어떻게 월급 변개할 건지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사용자 위원님들이 퇴장을 하셨어요. 아마 그날은 좀 날카로운 분위기가 연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갔던 날은 그렇게 막 무섭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약간의 긴장은 물론 있지만 하도 생각이 다르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괜찮다?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은. 근데 또 모르죠. 이제 금액 수준 이야기가 나오면 그쵸. 더 사람들이 날카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거기 있다 보면, 그러니까 제재님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나 발언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답답했거나 아니면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 아니면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이 말은 하고 싶었다. 했던 말 좀 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것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왜 했던 말 자꾸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그날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집에 오고 나서 다 까먹었어요. 그때는 있을 때 뭔가 얘기 들으면 혼자 말은 할 수 없지만 약간 내적 발끈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집에 오고 나서는 다 까먹었네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오픈 채팅방으로 맞아. 조합원분들께 계속 상황을 공유를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하면서 좀 어려움이나 어떤 걸 좀 중점을 두고서 공유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공유하는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달랐을 텐데 저는 일단 메모장을 켜놓고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그걸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좀 압축해서 단톡방에 옮기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매듭 짓지 않고 누가 갑자기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A를 전달할 때는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전달하고 B를 시작해야 되는데 A 얘기하다가 갑자기 B 얘기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지? 하다가 그냥 저도 A 한 다음에 그냥 나온 내용을 저는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과 없게 전달하느라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카톡을 보시면 중간에 이 얘기 왜 마무리 안 짓고 갑자기 저 얘기하지? 왜 갑자기 이 얘기 끝났지?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청년 유니언 페이스북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아마 있을 거고 그냥 오픈 채팅방에 청년 유니언 쳐도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잘 조합원분들께는 모르겠네요. 그 문자로 아마 링크가 다 갔을 텐데 이제 조합원 아닌 분들께는 저희가 뭐 이렇게 따로 알려드릴 경로나 그런 건 없어서 아마 조합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진짜 세종까지 갔다가 또 회의장 또 그 압박스러운 분위기를 견뎌내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좀 멀리 가고 이런 건 있지만 언제 또 내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결정 과정을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기회여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전원회의가 이번 주에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정도 배석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좀 더 저번보다 정돈되게 잘 전달드려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리님 혹시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맞아요. 저도 한번 그러니까 배석이라 그러죠. 네, 배석 배석을 맞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네, 뭐 마음만. 회사만 아니었으면. 맞아요. 그런 경험을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아. 그런 게 약간 오픈 채팅을 여는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안에 그 뭐 오롯이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사에 딱 뜨는 아니면 좀 자극적으로 편집된 내용보다도 그 안에서 실제 오고 가는 내용들을 조합원분들이 보시면 좀 더 생동감 있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더 의미도 현장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은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받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저는 특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유니온 조합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 유니온이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어쨌든 이 공유를 조합원들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다녀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또 갔다 잘 다녀오시길.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네네네. 시간 되게 금방 갔죠. 그러네요. 이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쵸, 진짜 그쵸. 이렇게. 이게 팟캐스트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 왜 웃으세요? 너무 MC 꾸미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당황하셨어요? 전혀 몰랐는데. 아닙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 제재님이랑 그 나름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그거를 믿고 사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된통 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역시 제재님은 말씀을 참 잘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든든하게 녹음을 이제 다음 녹음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짧게 좀 나리님께서 오늘 제재님 이야기 듣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네.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직 남은 일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 저도, 오픈 채팅이든,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든 소식을 이렇게 계속 팔로잉 하고 있으니까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제 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소식들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제재님께 못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노동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청년유니온 집행부는 또 어떻게 하게 됐는지, 누가 괴롭히진 않는지, 이런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나린님과 제재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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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여러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두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